네,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이제 FOMC 회의 하루 남겨두고 있어요. 하루도 네. 아니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사이가 될 테니까 네. 관전 포인트를 저희가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금리 동결은 99%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뭐 CPI 발표도 그렇고 CPI는 당연히 지난번에도 클리블랜드 그 월간 CPI 말씀드리면서 네. 3.47 정도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 주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정도 부합 또는 약간의 하회 가능성들. 그래서 좀 대폭적으로 좀 이제 헤드라인 CPI가 하회가 좀 나왔죠. 전달 대비해서는 0.9 정도가 하회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순간적으로 환호하다가 이제 MOM 근원 쪽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이거는 뭐 그렇게 말이 꺾인 것도 아닌데 표면적인 것만 좀 꺾인 것 같다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좀 왔다 갔다 변동성을 좀 보였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CPI가 중요했던 부분들은 이제 내일 새벽에 3시 반 정도에 이제 발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 게 금리 동결을 왜 미리 말씀드렸냐면 국채 발행 때문이죠. 네. 조달 금리를 그 RRP 금리가 5.05%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루 이틀짜리의 그런 단기 차익 금리. 근데 그거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는 더 낮게 맞추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하면은 미국 재무부가 이자를 더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 동결을 아마 할 거고 그래서 7월 달에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 같습니다. 그림 하나 한번 띄우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뭘까요? 점도표 갖고 왔어요. 점도표. 역시 점도표가 예, 그렇죠. 중요하죠. 점도표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점도표라고 하면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좌측에 보이는 게 이제 5월달 이 실제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고요. 지금 이제 6월달 이게 예상이거든요. 네. 6월달 예상인데,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점을 많이 찍느냐, 어디를 많이 찍는다. 보시면 대부분 요 라인에 지금 5월 달은 5.25 정도 수준이에요, 때가. 요 사이가. 그래서 5.25잖아요, 현재 중립금리가. 네. 근데 지금 보면은 6월 달은 지금 여기에 있었던 5.25가 이제는 기본이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약간 좀 피라미드 개념으로 지금 올라가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준 위원들, 물론 파월 연준 의장이 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좀 더 높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최대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뭐 카슈카리라든지 이런 총재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대부분 6%를 무조건 중립금리 도달로 보고 있다. 예.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높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예전에 그래요? 스태그플레이션 막 나오면서 막 미국도 그때 폴 보커 의장 당시 네. 1980년대 당시에 막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막 인플레이션 자체가 막 13에서 15%까지 가니까 기준금리 20%까지 올렸거든요. 와. 근데 그때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네. 돈을 벌어 오시면 그냥 뭐 은행에다가 저금만 해도 뭐 굳이 주식 같은 거 안 하고 저금만 해도 이제 뭔가 네. 연이자가 보장됐던 시절이 바로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거든요. 그때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뭐 그때보다는 아직 아니지만 근데 이제 점도표가 이제 어디에 정말 실질적으로 찍혀 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5.5%. 그러니까 지금 5.25니까 한 번 더 올릴 거냐. 네. 요건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사실은 저는 금리 동결 예상했었고 근데 그걸로 사실은 미국 시장 이렇게 많이 땡길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느낌이 뭐냐면 6월 달에 금리 동결하고 그다음에 야, 금리 이제 인상 없어. 요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몇 달 뒤나 뭐 한 6개월 뒤에는 금리는 하겠지? 약간 이런 심리가 작용하면서 뭐 나스닥이 지금 벌써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막 여러분 아시겠지만 15,000포인트 근접했어요. S&P 500 지수도 이제 뭐 4,400포인트 근방까지 갔고요. 그런 거 봤을 때 막 너무 막 공격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그 기대감이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중요하겠죠. 근데 착각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좀 난리가 나겠죠. 네. 예, 그러면 조금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내일 저는 동결은 확실시하고 설마 인상 나오겠습니까? 인상하면은 제가 볼 때는 미국 연준이 바이든 행정부한테 약간 쿠데타 일으키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반역을 깨야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달금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부분들을 아마 점도표 그리고 연설 내용 요것만 좀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보면 되고 만약 그냥 뭐 비슷하다 그러면
별다른 영향 없을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게 살짝 사실 점이 더 찍혀 있는 부분, 위쪽으로 더 점이 찍혀 있고 파륜준 양이 이걸 가지고 또 얘기할 때 뭔가 문제적인 발언이 나오면은 그때는 뭔가 좀 이제 조정이 시작될 수 있는 빈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내일 점도표 꼭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동결을 하냐 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내일 발표될 이 점도표 그리고 네, 연설 그렇죠. 내용 이게 향후 뭐 하반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네. 저희가 한번 기억하면서 이 체크 포인트, 관전 포인트 기억하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리뷰 먼저 해볼게요. 오늘도 세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종목은 목표가에 거의 도달을 했어요. 네. 살짝 아쉬웠죠. 얼마 정도였죠? 50원 남았었습니다. 50원. 50원. 요즘은 50원짜리 동전 보기도 참 힘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쉽게도 어쨌든 거의 흡사하게 도달한 종목입니다. 우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반사주에 기대된다라고 했던 종목이에요. 네. 네. 사실은 이제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원전 같이 관련주기도 하니까 네. 뭐 최근에 또 원전 관련된 또 이 미국 측과의 그 소송 관련된 부분도 뉴스들도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잘 될 거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부담 없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뭐 계속해서 뭔가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바닥에서 뭐 이게 5월 달에 말씀드렸거든요. 요때 이제 말씀드리고 와서 그냥 이렇게 약간 좀 U자형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목표가까지 좀 남았는데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뭔가 이 상승 탄력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 더 보유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떨어졌을 때는 그때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좀 안 좋았거든요. 네. 조정이 좀 나왔다가 그냥 쫙 올라갔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수 대비해서 약간의 좀 언더퍼포머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가 볼 때는 한 방 정도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도 뭐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재편입하고 싶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네. 그래서 조금 더 보자. 룸은 좀 더 남아있다 해서 목표 가격을 좀 더 올릴 것 같아요. 목표가 좀 올려가지고 목표 가격을 한 11,000원 정도로 오. 말씀 한번 드려볼 테니까 조금 더 올려서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룸이 남아있는 종목이다. 우진이었고요. 11,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한 번 더 올려잡았다라는 점을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진 엑스텍입니다. 장중 약 3%가량의 수익률을 보여준 상황인데 한번 재점검을 좀 해주신다고요. 네, 뭐 사실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네. 리뷰를 좀 도와드리는데 이게 이제 삼성 보핏 관련주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감속 제어 시스템을 생산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봇 관련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근데 이제 아직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 리뷰를 해드리는데 일단 이 종목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수급도 조금 말라 있어요. 보시면 요날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는 걸 보고 제가 요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올라가는 척하다가 약간 또 300일선 좀 약간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패턴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요 박스권을 이탈하면은 시장이 하락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시장이 하락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도 오히려 여기를 지지를 한다면 뭔가가 요날 들어왔던 어떤 메이저들이 이런 돈들이 아직 엑시트가 안 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아마 기간 조정 형태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올라갔던 패턴들이 뭐냐면 자동차 부품 중에서 현대공업 패턴이었어요. 네, 현대공업. 현대공업 지금 제가 차트를 못 보여드리는데 현대공업 진짜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거의 한 80% 정도 올라갔어요. 저가권에서.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더 홀딩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여기 중기선이죠. 90일 이동평균선이 한 9,6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만 종가상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은 저는 충분히 제2현대공업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아진 에스테 한번 조금 더 홀딩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진 엑스텍도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마지막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어제 공개했던 종목인데 하루 만에 수익률을 약 10%가량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루다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이 종목은 고주파 레이저 장비를 영위한 회사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계속 들고 있을까요? 어제가 아니고 이제 이틀 전. 아, 이틀 전에 이틀 전. 제가 매수 가격을 설정해 드렸어요. 이때 네. 좀 올라가고 있을 때 아마 5%, 6% 올라갔을 때 9,000원 정도에서 한번 노려보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제 9,000원을 저가에서 터치하고 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좀 약간 좀 고가권에서 놀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클래시스나 이런 미용, 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고가권에서 계속 불을 뿜고 있거든요. 네. 다음 차례가 이루다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고 이틀 전에 그래서 지금 10% 가까운 지금 수익률을 좀 기록했는데 아직 목표가까지는 조금 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9,000원의 매수 가격을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9,000원 선이 종가상 이탈만 하지만 않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조금 논하는 모습 보이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게 9,000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수익 권익이니까요. 아예 그냥 매수가도 9,000원이니까 손절가도 9,000원으로 수정한다. 종가 기준으로 9,000원 선 이탈 여부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왜? 좀 이제 내일 혹시 모르잖아요. 내일 또 FMC에서 또 파월 연준위원장이 또 뭐라고 얘기할지. 네. 그분이 약간 좀 이렇게 코 이렇게 만지면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유의 제스처가 있죠. 예, 코 만지면 약간 좀 거짓말한다는 뜻이거든요. 약간 좀 이제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겁이 난다. 발언을 내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걔네 또 말 실수하실까봐 그분이. 네. 그래서 조금 매수 가격을 아예 그냥 손절 가격, 입절 가격으로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요 9,000원 선이 깨지지 않으면은 보유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리뷰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위대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키워드였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재건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재건주기도 하고, 뭐 시크니컬 쪽이죠. 건설 중장비 업체를 들고 나왔는데, 뭐 다 아시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관심이 없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번호 041440이고요. 현대 에버다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대로 건설 중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우러 전쟁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오늘 뭐 보니까 흑해공모 협정도 탈퇴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뭐 미래생명자원, 누보 이런 종목도 이제 급등이 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신성홀딩스 뭐 이런 비료 사료, 뭐 농업 관련주들이 또 네.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계속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뭔가 그래도 뭐 앞뒤가 안 맞더라도 계속해서 뭔가 휴전 협상 관련된 부분들. 그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20일 날 한국과 프랑스의 이 또 마크롱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또 개최가 되는데 프랑스가 유럽 나토의 이제 나토 독일,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이 이제 나토의 약간 좀 1인자, 2인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작년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토 국가들이. 그래서 프랑스가 주도하는 게 이제 재건 사업 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쟁은 장기화가 되고 있지만 언젠가 끝나니까 그 다음을 준비하는 자리.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이벤트 드리븐 전략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현대 에버다임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현대 에버다임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챙겨볼게요. 네, 간단해요. 거래량 터졌습니다. 그리고 정배열 지금 전환하는 듯 맞듯한 모습 보이면서 거래량 소멸됐기 때문에 이걸 키포인트로 두고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 가격을 이전에 일시 고점, 단기 고점이죠. 9,200원 선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항상 이런 패턴들은 결국 시간 지나면 탁 한번 튀고 쭉 내려가는 패턴돼서 단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타이트하게 7,4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의 목표 주가 단기 고점이었던 9,200원 기억하고요. 손절 라인은 타이트하게 7,400원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외국인이 러브콜 보내고 있는 종목이죠? 맞습니다. 뭐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는데 네. 뭐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차트 한번 볼게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가지고 조금 이제 단기 종목보다는 중장기 모멘텀. 예.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20년도 한 중순 말이죠. 예,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시세 다 반납하고 와. 시세 밑에 떨어진 종목입니다. 예, 바로 종목명 말씀드릴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사 이렇게 네.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왜 갖고 왔느냐? 조금 중장기적으로 조금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생각 들어서 바이오를 뭔가 컨택을 하실 분들, 이제 바이오를 포트에서 나 한 종목은 좀 담아볼래. 어쨌든 바이오장이 한 번은 또 올 거거든요. 한 번은 또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올해 안으로. 그에 대해서 가장 가능성 있는 종목이 사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SK 바사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모멘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시다시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개발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생산, 대량 생산 관련된 부분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백신 조달 계약 관련된 부분들, 생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뭐 최근에 또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니다 보니까 폐렴 관련된 부분들, 백신 관련된 부분에서 또 연구 결과도 SK 바이오사이언스 밑에 또 이 계열사들이 있거든요. 연구 R&D 네. 계열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모멘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런 종목도 좀 1년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좀 모아가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아까 앞서도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환 빠르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제가 사실은 조금 이제 목표 가격을 제시해드리지만 단기 가격도 중요한데 지금 뭐 주가 자체가 뭐 아시다시피 이때 코로나 팬데믹 때 뭐 화이자 백신을 누가 생산할 거냐, 위탁 생산 누가 할 거냐 뭐 이런 뉴스 나오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쭉 빠졌습니다. 상장한 가격보다 밑으로 더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나중에 또 이런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조정 하락 이후에 올라갈 때는 조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좀 중소형주보다는 이렇게 못 간 소외받았던 대형주 장세가 좀 다시 한번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의 목표 가격을요. 일단은 97,000원 선으로 단기적으로 좀 잡아드리고 아마 10만 원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71,000원 정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이 종목 한번 말씀드려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코멘트만 드리자면 미국은 기술주들이 엄청 올라가고 뭐가 잘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는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캐파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시총도 틀립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시총 작은 기업도 1조예요. 1조. 네, 작은 기업이. 네. 몇세 2000지수 들어가도 다 기본 다 1조 정도 되는 기업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아진에스텍이나 이런 종목도 보면은 시총 뭐 1,000억, 2,000억. 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 기술적으로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뭐가 올라간다? 전자닉스가 올라가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좀 비슷하게 결이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대형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도 있었고요. 1년 종목 모아가자라고 하셨는데 일단 목표 주가는 단기로 제시를 해주셨어요. 현재 97,000원으로 단기 목표가, 손절 라인은 71,000원 저희가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방송하는 사이에도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특히 코스닥의 낙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네. 좀 두루두루 살펴주실 거죠? 네, 월수금 이렇게 했고 제가 네. 월요일에 못한 거는 이제 주말에 제가 강연을 해가지고 좀 쉬었는데 오늘 관련된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사실 코스닥 좀 아쉽네요. 코스닥 네. 900을 말씀드렸는데 0.2포인트 차이로 밀려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혹시나 또 다시 한번 또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보고 있어서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장 끝나고 너튜브에다가 엠베어드 신강사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검색하셔서 오늘 무료 방송 참고하시면 또 장 마감 후에 있는 무료 방송이기 때문에 또 내일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까지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